그래서 우리 같은 기본반에서 할 때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을 좀 대충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내용물을 가지고 시험에 대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궁금하단 말이야. 아니 시험 시간에 그래프를 그리시오 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그럼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그래프를 보고 하거나 식을 보고 예측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예제 3번처럼 나와요. 예제 3번이라거나 또는 3-3번 있죠.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요 내용 갖고 하는 거야. 하는 거는 여전히. 한번 봐봐봐 칠판. 자 얘들아 예제 3번 한번 읽어볼래? 우리가 읽어보셔야 되고 연습이 좀 필요한 건데 여러분한테 fx라는 함수를 주는데 얘가 a에 sin에 bx에다가 더하기 c야. 그걸 얘는 착하게 준 거야. 왜냐면 잘 봐봐 얘들아 이렇게 하고 a랑 b가 양수니까 뭘 배제한 거야? 축에 의한 대칭 이동은 배제를 한 거예요. 축 대칭은 또 하면 마이너스 붙잖아. 그건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배려해 준 게 뭐냐면 x축 평행 이동을 안 한 거야. 원래 그것까지 합니다. 그쵸?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럼 착한 애인 거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봐봐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대값이 얼마래? 4고 그 다음에 주기가 얼마래? 주기가 파이고요. 마지막으로 f 12분의 파이가 얼마다? 1이다라고 준 다음에 ABC를 구하라고 한 거야. 심판 집중. 여러분 이거요 어렵지 않거든요. 보세요. 일단 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y값 대한 얘기죠. 그럼 x축 방향 평행이동이나 x축 방향 늘리기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이렇게 일단 원래 봐봐.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졌을 거야. 그치 얘들아? 그래프가 요 범위 안에서 움직였겠지. 근데 내가 지금 사인 앞에 a를 곱했잖아. 그러면 이게 a를 곱한 게 어떤 효과예요? 아까 해봤잖아. 우리 3 같은 거 해보면 어떤 효과야? 넘기면 a분의 1이잖아. 그치? y에 a분의 1을 곱했으니까 실제로 몇 배? a배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 a 때문에 a부터 마이너스 a까지로 범위가 늘어나요. 그래프 범위가.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였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였잖아. 맞지? 사인 그래프. 네. 근데 얘가 a를 곱해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움직인 거야. 그리고 더하면 뒤에 더하기 c는 뭐예요? 위로 c만큼 평행이동이죠. 네.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갔겠지. 네. 근데 얘가 얼마라고? 4입니다. 이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A나 C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거야. 이게 Y를 꼴이잖아. 그럼 정리하면 Y 빼기 C 나누기 A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 먼저 1번 Y축으로 곱하기 A배. 동그라미 2번 Y축으로 플러스 C만큼 평행이동. 요걸 했다는 걸 우리가 요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죠. 맞죠? 네. 먼저 하는 게 늘리기 줄이기 먼저 하고 평행이동하라고 했어. 그래서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를 가지는 요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움직이게 늘린 다음에 요걸 위로 c만큼 옮겼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 굳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아니요. 안 해도 되니까 나 그냥 이렇게 그린다고. 짝대기로 해요. 이 정도만 표현해도 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 안에서 움직이니까. 사실 더 빨리 할 거면 이것도 안 그려도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움직였겠지. 그치 얘들아? 우리가 방금 전에 쉬는 시간 전에 이 숫자로 늘리고 줄이고 평행이동하는 걸 해봤잖아. 그게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 영향을 주는 걸 이용해서 미지수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 해석하면 a 더하기 c가 얼마다? 4라는 걸 얻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주기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아까 했듯이 주기는 x축 방향 늘리기 줄이기 영향받죠. 분명히 주기가 얼마였어? 2파이였잖아 사인이. 맞아 아니야? 네. 근데 걔가 파이로 바뀌었대. 몇 배 된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배 된 거니까 b가 얼마겠어? 2.
곱하기 2겠죠. 맞죠? b가 2입니다. 그러니까 b는 따로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대입하라는 느낌이지? 점 준 거잖아, 그치? 한 점. x가 2분의 파이일 때 y값 1 나온다고 점 줬잖아. 대입해봐야겠죠? 대입하면 1은 a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더하기 c. 근데 이게 얼마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a 더하기 c가 1이구나를 얻은 거야.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미안. 맞죠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연립하면 얘들아, a가 6이고 c가 마이너스 2인 거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제로 푼 거 맞지? 이렇게 돼서 그러면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a 빼기 b 빼기 c는 6 빼기 2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지, 맞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답이 6이 나올 겁니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X축 방향 평행 이동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요. 근데 그거는 딱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거 정도는 나중에 이제 내신할 때 하시면 되고, X축 방향 평행 이동까지 들어가는 거는, 아니면 나중에 단원 조합 문제 있을 것 같긴 한데 있을래나? 있긴 하네요. 요거를 이제 보면은 점 대입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 더 이따가 보여줄게요. 다음 시간 숙제 해보면 오답할 때 하면 되겠다. 이거는 숙제 됐을 때.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 해봐야 되거든? 이건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밑에 있는 3-1번 한번 해볼래요? 3-1번 한번 해볼게요. 이건 따라 해봐야 돼. a 빼기 c가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응? 아니지, 이게 원래 a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리 최소값이잖아. 마이너스 a에서 위로 c만큼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얼마라고? 마3이라고 써야지. 그치? 힌트 정보를 제가 톡톡 뽑아서 써볼게요. 지금 위아래 늘린 거 보면 A만큼 늘리고 C만큼 평이동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A 더하기 C와 마이너스 A 더하기 C 요 사이로 움직이겠지, 그래프가. 근데 최소값이 얼마나? 마3이다 해서 요식 하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주기가 원래 2파인데 주기가 3분의 파이가 된 거 보니까 몇 배? 6분의 1배가 됐어. 그러면 역수를 곱했을 테니까 그냥 바로 b는 6인 게 나오겠죠. 그리고 한 점 대입하면 끝나겠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은 한 점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나?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코사인 2파이는 얼마야 얘들아? 2파이는 0이랑 같은 값이죠? 1 나오겠죠, 1. 그러면 마지막 식은 a 더하기 c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 더하기 c가 5다. 그럼 연립하게 되면 뭐 정리가 되겠죠? c는 1 나오고 a는 4가 나오니까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1이 나오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좀 구분해주면 좋겠는데, 봐봐. 그 최대 최소는 y축 방향 늘리기 줄이기 한 거에 y축 방향 평행이동한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a와 c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죠. 지금 이 문제로 치면. 그리고 주기는 철저하게 누구 영향받는다? x 앞에 곱해진 숫자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x축 방향 늘리기 줄이기 영향을 받으니까. 맞죠?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정보를 해석을 잘 해주면 된다는 거야. 당연히 기본형을 외우고 있고 변형하는 방법을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래서 요 그래프 기본형 외우기, 변형 방식 외우기 요 두 개로 갖고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거의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야. 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축대칭까지 반영한 것도 나중에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좀 어렵겠지만 그거는. 자, 그리고 좀 되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얘기 살짝 하자면, 자 3-2번 봐봐 얘들아. 요거 탄젠트 지금 내가 사인 코사인 그래프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늘리기, 줄이기 했는데, 자 3-2번을 볼게요. 3-2번을 보시면 탄젠트 그래프로 하는데 y는 탄젠트 바로 열고 ax 더하기 b 더하기 3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칠판 잠깐 봐주세요. 이쪽으로 해서 최대 최소 영향을 주는데 원래 여기 앞에 탄젠트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그치 얘들아? 근데 어차피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작아지는 것까지 가고 엄청 올라가니까 사실 최대 최소 영향 없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대값이 얼마나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대신에 뭘 얘기하느냐, 잘 봐봐. 위로 3칸 올린 것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죠. 여기 주는 주기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 주기는 누구의 영향만 받습니까? A, 요 x 앞에 곱해지는 상수에만 영향을 받죠. 근데 원래 주기가 얼마야 얘가? 주기가 파이였는데 주기가 2파이가 됐어. 몇 배 된 거죠? 주기가 무려 2배로 늘었네요. 그럼 x축 방향 2배 늘린 거니까 A는 요 놈의 역수인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되는 거 맞나요?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탄젠트의 원래 주기가 파이였는데 주기가 2파이가 된 걸 보면 2배 늘리기를 한 거예요. 2배 늘리기를 하면 역수배만큼 곱해졌다는 얘기니까 지금 구하려고 하는 스몰 a가 얼마다? 2분의 1이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러니까 주기 관련된 건 항상 x 앞에 개수만 쳐다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1번. 자, 두 번째. 여러분, 점근선 제가 얘기했어요. 점근선. 자, 점근선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됐죠. 근데 이 정확히는 이 x라기보다는 탄젠트에 들어가는 값인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탄젠트에 들어가는 값이 누구죠? 요 놈이죠. 즉 2분의 1 x 더하기 b가 탄젠트에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뭐가 되면 안 된다?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럼 거꾸로 얘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값이 점근선이에요. 이거를 예쁘게 x는 꼴로 정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걸 했는데 얘가 얼마가 나왔대? 2n파이로 정리가 됐다는 거.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잘 봐. 2분의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빼기 b죠. 그 다음 양변에 2를 곱하면 x는 2n파이 더하기 파이 빼기 2b죠. 그치 얘들아? 근데 이거를 내가 2n파이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게 0이거나 2파이거나 4파이거나 이런 식으로 2n파이의 일부분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삐져나오지 않고 딱 예쁘게 들어가야 된다고.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b의 범위가 주어진 거야. b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0부터 어디까지? 파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2b의 범위는 0부터 마이너스 2파이까지 되겠죠. 됐니 얘들아? 네. 그리고 나서 잘 봐. 여기다가 파이를 더했어. 그러니까 파이 빼기 2b의 범위가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야. 근데 요 모양이 2n 곱하기 파이 꼴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되겠죠. 그래야 내가 이거를 2n파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x가 2n파이에다가 플러스 알파 꼴인데 이게 없어지는 효과가 나려면 얘가 0이어도 되고요. 또 뭐 해야 되죠? 얘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온 애를
2n 파이다라고 정리를 한다는 건 얘가 0이거나 여기 같이 쏙 들어갈 수 있게 2파이거나 4파이거나 6파이거나 8파이 이런 애들이 돼야 내가 요 x값 자체를 2파이의 n을 곱한 형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애초에 이 얘기예요. x가 2n 파이라는 건 x가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10파이 이런 식으로 2파이 간격으로 쭉쭉 나오는 정근선이 생기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게 얘가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럼 얘가 애초에 0이거나 2파이거나 4파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 범위 줬길래 이 범위, D 범위 준 걸로 요렇게 얘를 정리해서 범위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는 2n 파이 꼴의 값인 거야. 누구예요? n이 0이 되죠. 얘가 0 되면 자연스럽게 2n 파이 되잖아.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b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a가 2분의 1, b가 2분의 파이니까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a분의 b는 파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그래서 점근선을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탄젠트 안에 들어가는 놈 통째로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라는 등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요걸 그래서 x라고 정리하면 그게 점근선이 돼요. 알겠죠? 요런 문제였어요.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많은 일을 했어. 그래프 관련해서 죽어라 했습니다. 뒤지기 힘드네. 그쵸 여러분? 네. 시간도 벌써 5시 26분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럼 이제 예제 4번 관련된 얘기만 좀 할 건데, 예제 4번 관련된 개념을 설명 먼저 해야 되니까. 자,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지 좀 정리해 줄게요. 지울게요, 이제. 자, 두 번째 파트.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두 번째 파트. 딴 건 아니고요. 딴 건 아니고. 각변환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각변환. 근데 이거를 원래 하는 법이 하는 법이 있고 외우는 법이 따로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야 돼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각변환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지난 시간에 그냥 하고 왔었어도 괜찮은데 교재가 순서가 이쪽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어려운데,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대로 안 들으면은 못하고 반대로 제대로 들으면 되게 쉽거든? 하는 것만 외우는 거 쉽거든? 집중 좀 해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사인 6분의 7파이를 구하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외운 건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외우고 있어요? 중학교 때 개념으로 보면은 0도 범위에서 90도 범위까지 외우고 있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6분의 7파이면 이거 몇 도예요? 210도거든요? 사인 210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이게 왜 여기 있냐면 이거예요. 사인 그래프 우리가 배웠잖아. 맞아 아니야? 네. 배웠으니까 자 일단 그래도 이 0부터 2파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거야. 네. 근데 이게 말했듯이 봐봐 30도만큼 간 거잖아. 180도가 이게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죠. 네. 칠판 집중. 바닥 보고 있으면 안 돼. 그거 중요한 거라 그래. 이거는 위치가 어디 있어? 여기가 파이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30도 가는 것만큼 똑같이 30도 간다고. 맞아 아니야? 네. 그럼 이 값이랑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 음수. 네. 크기를 갖고 부호만 만들겠지? 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30도일 때가 얼마였어? 2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매번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미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나오는 의도는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봐봐. 사인 예를 들어서 봐봐. 6분의 13파이가 있어.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요? 자 6분의 13파이면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이거 한 번 가보니까 사실은 생각해봐. 반복성을 생각하면 이거 넣었을 때랑 사인 6분의 파이 넣었을 때가 같을까 다를까? 맞습니다. 같겠지. 반복되니까.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야?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아니면 여기 지금 찾아서 이 점 찍는 거니까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걸 매번 그래프를 그리는 게 힘들단 말이야. 처음 나올 땐 당연히 그래프 때문에 나온 건데. 그래서 이거를 풀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도 사실 비슷한 걸 했어.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봐봐 얘들아. 기억날지 모르겠다. 사인 1도랑 같은 게 코사인 몇 도예요? 이거 중학교 때 했지? 사인 1도랑 같은 89도죠? 89.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직각삼각형 만들었어. 여기가 1도야 예를 들어. 맞아 아니야? 네. 그럼 여기가 89도죠? 네. 그러면 여기서 사인한 거랑 얘로 코사인한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같죠? 뭐 그런 식으로 변환하는 걸 배우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걸 각변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은근 귀찮은 거야. 왜? 매번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앞다운을 했던 개념으로 접근해 보려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겁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줄게요, 제가.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런 거야. 보통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180도만큼을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이렇게 외우는 걸 아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 180도 관련된 애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사인 세타가 K다 라는 값을 가진다고 칩시다. 알겠어요? 그럼 보통 어떤 걸 물어보냐면 사인 플러스 세타 줬으니까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인지, 또는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얼마인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얼마인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인지 물어보는데 이건 사실 얘랑 같은 거죠. 그리고 2파이 플러스 세타는 또 얘랑 그냥 얘랑 같겠지. 좀 섞여요. 이거 네. 하고 이런 애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3파이, 4파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80도만큼의 양을 더하거나 뺀 놈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세타가 있어.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사인을 만들지. 네. 그럼 내가 이게 반지름 1인 걸로 했다고 쳐봐. 그럼 지금 K에 해당하는 게 요 높이지.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봐봐. 180도 빼기 세타는 요각이죠. 네. 그러면 크기 자체는 똑같이 K로 나오는데 R분의 그러니까 Y 하니까 맞아 아니야? 네. 부호만 바뀌는 건데 얘는 부호도 양수지. 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온다고? K. K가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자 180도 더하기 세타를 하면 어떻게 돼? 요거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K로 나오죠. 네. 아, 크기는 같고 뭐만 바뀌는 거야? 부호만 바뀌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쪽 봐봐. 이 마이너스 세타에 해당하는 애가 사실은 2파이 빼기 세타잖아. 이게 같은 거잖아. 맞습니다. 얘는 뭘로 나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음수로 나오겠지. 네.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80도 단위로 하게 되면 값은 동일하게 나오는데 뭐가 바뀐다? 부호. 부호만 바뀌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푸냐면,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그냥 이거 쓰지 말고 정리된 걸 쓰면 돼. 보통 있잖아요, 보통. 이거 하는 법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사인하고 여기 들어갈 때 n파이에 풀마 세타가 붙으면 네. 기본적으로 사인 세타랑 같은 값은 가져요.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크기랑 부호를 분리해서 보는 거야. 얘들아 잘 봐봐. 크기랑 부호를 분리해서 봐. 네. 크기 자체, 값 자체는 얘랑 같은 애가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만 신경 쓰면 돼? 부호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부호를 구하는 법을 신나게 매번 이것도 쫓아다니기 힘들잖아. 그래서 정리를 해놨어.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얘를 예각 취급을 해. 그러니까 이게 몇 도인지 주어져도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예각 취급하라고. 알겠어요? 그럼 얘를 예각이라고 치면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인 거야? 1사분면 각이지. 그럼 얘가 부호가 플러스지. 맞아 아니야? 그때 요 놈이 몇 사분면 각인지 보는 거야. 근데 얘가 만일에
얘들 각의 위치가 1, 4분면 똑같으면 얘가 플러스니까 그대로 플러스 유지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세타를 예각 취급했을 때 이 계산한 결과가 1, 4분면, 2, 4분면이면 사인이 플러스인 영역이죠. 네. 그러면 그대로 플러스니까 이쪽도 양수값, 이쪽도 양수값 치면 끝내면 되겠죠. 네. 근데 얘들 이 계산 결과가 3, 4분면의 각이거나 4, 4분면의 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이쪽 결과값은 마이너스지. 네. 얘랑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잖아. 안 맞잖아. 네. 그럼 등호 성립하려면 부호를 어떻게 한다? 맞-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 네. 내가 이거를 어차피 예쁘게 정리하는 건 의미가 없고 푸는 법을 보여줄 건데 근데 그 전에 외울 건 이거예요. 외우는 건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말한 것처럼 잘 봐요. 이 각도에 더해지는 양이 n파이 그러니까 180도, 360도 같이 이런 식으로 값이 더해지면 아무튼 크기는 같을 거니까 뭐만 신경 쓰면 된다? 부호만 신경 쓰면 돼. 그래서 이 경우는 사인 세타 관련된 애는 사인 세타 유지되고 코사인이 코사인으로 유지가 되고 탄젠트가 탄젠트로 유지가 된다라고만 외우면 돼. 요거만 알면 돼. 네. 아니 보여주면 돼. 몇 번 해보면 금방 이해돼요. 근데 잘 봐봐. 만일에 얘가 이렇게 90도, 270도면 어떻게 될까? 어차피 두 개밖에 안 해. 지금 요 두 꼴밖에 안 하거든? 180도, 360도 같은 거 더해지는 180도씩 더해지는 거나 90도, 270도, 450도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게 있어. 자, 얘가 어떤 애인지 좀 설명을 하자면 보세요. 만일에 세타에 관련된 애가 여기가 A, B고 R이 있는 상황이야. 그치 얘들아? 여기서 90도 반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90도 더하면 어떻게 돼? 이 점좌표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A 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 네. 맞다고? 네.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 XY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럼 요각으로 사인하면은 봐봐요. 자, 이거 보여줄게. 원래 사인 세타가 R분의 B고 코사인 세타가 R분의 A고 탄젠트 세타가 A분의 B였잖아. 그치 얘들아? 좀 칠판 좀 봐줘. 어려운 거 아는데 뭐 마지막 결과만 이런 결과 하는 것만 따라해도 상관은 없는데 한번 봐주면 좋아. 자 그럼 봐봐. 지금 한 것처럼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R분의 Y니까 뭐가 나와? R분의 A가 나오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하면 코사인의 정의에 따라 R분의 X좌표에서 R분의 마이너스 B 나오죠. 그리고 탄젠트 구하면 탄젠트 값의 정의에 따라 뭐가 나와요? X좌표분의 Y좌표 하니까 요런 애가 나오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봐봐.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크기를 보라. 기존의 사인 값이 누구랑 크기가 같아? 바뀐 함수의 코사인 값이랑 같죠. 맞아요? 그리고 코사인 값이 뭐랑 같아요? 사인이랑 같죠? 그리고 탄젠트 값에 뭐가 됐어요? 역수가 됐죠, 크기가. 그러니까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크기를 봤을 때 얘기한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180도 관련된 걸 더하거나 빼는 애는 크기가 유지가 되고 부호만 신경 쓰면 됐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떻다고? 자, 사인 세타였던 애가 코사인 세타로 모양이 바뀌어야 되고 코사인 세타였던 애가 사인 세타로 모양이 바뀌고 탄젠트 세타였던 애가 탄젠트 세타분의 1로 크기가 바뀐 상태에서 또 부호를 고려해야 된다. 그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와닿지 않죠? 근데 이거 매번 이런 단위원을 그린 거나 그래프로 풀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 외우시는 게 좋은데 제가 그냥 문제 푸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건 두 가지야. 첫 번째, 얘가 크기가 유지가 되는 애인지 변환이 되는 애인지. 두 번째는 부호가 어떻게 될지. 요 두 개를 끊어서만 하면 돼.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쉬워서 그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문제 보면서 설명하기 훨씬 낫겠다. 이거는 따로 이거 쓰는 것보다. 이게 하는 법이 되게 많고 어떤 애들은 그냥 그래프에다가 계속 점을 넣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데다가 숫자가 아닌 경우는 진짜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환하는 거, 각변환하는 거 꼭 좀 배워갔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거 하나 배워가도 오늘 되게 많은 거 가져가는 겁니다. 도현아, 알겠지? 자, 한번 봐봐. 시간이 이제 딱 문제 풀면서 설명하면 끝나는 수준이라 어렵지 않아요. 진짜 시키는 대로만 해보세요. 자, 예제 4번 볼게요. 1번 사인 3분의 4파이에다가 빼기 코사인 6분의 13파이를 하래. 자, 여러분 봐봐요. 이거를 내가 그래프 그려서 이 지점 찾아서 얼마인지 구해도 구할 수는 있어요. 맞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칠판에 봐줘. 진짜 부탁이야. 잠깐만 봐줘. 자, 일단 사인 3분의 4파이를 볼게요.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인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로 접근을 합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요 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0도부터 90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파이 180도에다가 60도를 더하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각한다? 뭐랑 같아요? 180도 더하기 떨궈지면 얘가 무조건 크기 자체는 요놈 사인 3분의 파이랑 같은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봐서 알겠지만 크기 자체는 요 작은 각이랑 세타일 때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호만 신경 쓰면 되는데 잘 봐봐. 얘가 지금 1사분면 각일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찔끔으로 보면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부호가 플러스잖아. 네. 그리고 거기다 180도 더하면 1사분면 각에서 180도 더하면 어디 사분면이에요? 3사분면 각이죠? 네. 그럼 얘는 부호가 뭐예요? 사인 부호가? 월사항고에 따라 마이너스죠? 그럼 등호가 성립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각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죠. 이거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거기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다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코사인 6분의 13파이도 봅시다. 자, 코사인 6분의 13파이면 코사인 얘는 원래 쉬워요.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죠. 네. 사실 이거는 주기만큼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되긴 합니다. 얘랑 얘랑 같은 값일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해볼게. 봐봐. 일단 180도 관련된 거 썼지. 그러면 그대로 코사인 6분의 파이 일단 써놓고 본다고. 그 다음 부호 맞추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6분의 파이를 1사분면의 각이니까 거기 2파이 더하면 다시 1사분면 각이지. 그럼 여기도 부호 플러스고 여기도 부호 플러스 부호 같으니까 그냥 바로 등호 붙이면 끝난다.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1 곱해서 부호 맞춰주는 거예요. 부호가 같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래서 얘가 얘랑 같으니까 얼마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얘에다가 얘를 뺐으니까 정답이 얼마?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요짓거리를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배운다? 각변환이라고 배운다. 그럼 이걸 하면 뭐가 좋아요? 좀 막 엄청 큰 각도 예쁘게 줄여서 이제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2번 사인 마이너스 60도야 얘들아. 그럼 이거 이것도 0이랑 한 거니까 180도 기준으로 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죠. 90도로 해서 돌린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얼마야? 일단 크기는 무조건 사인 60도랑 같겠죠? 그치? 근데 얘가 4사분면 각이니까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물론 이건 이거 안 하고 아까 배운 그 기함수 성질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해도 똑같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각변환을 진짜 치중해서 푸니까 요렇게 부호 맞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죠. 자, 같은 식으로 탄젠트 몇 도야? 750도인가요? 맞니 얘들아? 네. 자, 탄젠트 750도는 탄젠트 이것도 좀 하나 써주자면, 자, 얘는 사인 0도 빼기 60도로 접근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 720도 더하기 30도죠. 그러면
그러면 일단 무조건 뭐부터 쓰라고? 탄젠트 30도 먼저 써놓으라고. 그리고 두 바퀴 돌리면 1사분면이죠. 그럼 얘도 부호 플러스고 얘도 부호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얼마? 3분의 루트 3이라고 쓴다.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했으니까 뭐 얼마예요? 아니 이거 루트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이런 식으로 각변환하는 걸 하는 건데 어렵지 않다고요. 일단은 180도 다니고. 자 그럼 조금 더 손을 봐볼게요. 조금 더 손을 봐보자. 실제로는 4-2번처럼 나와서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걸 정리를 해야 돼서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2번 한번 봐줄래요? 자 1번 사인 제곱은 나중에 신경 쓰자고. 사인 파이 빼기 세타를 어떻게 이거를 정리하실 건가요? 라고 묻는 거야. 칠판 봐봐 얘들아. 얘를 정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뭐 써요? 파이 관련된 거 했죠? 그러면 크기가 유지가 된다 안 된다? 크기가 유지가 된다고 했죠? 그럼 일단 오른쪽에 뭐 써야 돼? 사인 세타라고 씁니다. 그리고 생각해봐. 세타를 1사분면 각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파이 빼기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야? 2사분면 각이지? 그러니까 내가 세타를 1사분면의 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 각은 2사분면 각이니까 사인 값이 플러스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부호가 지금 똑같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근데 만일에 요 각이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처럼 되면 몇 사분면 각? 3사분면 각이라서 마이너스겠죠. 그럼 맞춰주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부호 맞추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크기랑 부호랑 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얘를 제곱하면 사실 부호가 상관없어요. 제곱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긴 하겠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제곱을 한 거는 제가 빼고 일단 먼저 각변환 설명을 먼저 하긴 했는데 제곱하면 사실은 부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좋긴 합니다. 저렇게 바꾸는 거고. 두 번째 거 봐봐 얘들아. 사인 제곱에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야. 자 제곱하기 전 먼저 볼게요. 알겠죠? 예. 민기야 봐봐. 요거는 90도 관련된 애죠? 분수꼴이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정수꼴 말고 맞지? 이렇게 2분의 3 같은 분수꼴이 왔어. 그럼 크기가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바뀐다고 했죠. 어떻게? 사인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이 사인이 되고 탄젠트가 탄젠트 역수가 된다고 했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쓴다고? 일단 코사인 세타를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 생각해봐. 세타를 1사분면의 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부호가 당연히 플러스죠. 왜냐면 얼싸안고에 따라.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찔끔이라고 생각하면 270도에서 찔끔 더가면 몇 사분면 각이야? 이게 4사분면의 각이에요. 그럼 사인의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지. 부호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붙인다. 이렇게 각변을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랑 얘랑 같게 나와요. 값이. 그래서 이렇게 각변을 하는 거를 할 줄 알면 되게 편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차피 근데 얘를 제곱하면 이걸 제곱했으니까 부호가 사라지니까 사실 제곱하면 부호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쓰면 돼요. 맞죠? 그래서 얘가 요 놈이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 정답입니다. 답이 1이에요. 근데 이거를 각변을 할 줄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이렇게 문자로 나오면 심지어 그래프에서 하기도 힘들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걸 각변하는 법을 외우는 거예요. 자 2번도 해볼게요. 2번 보시면 물론 고마운 건 제곱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제곱을 하면 부호를 안 따져줘서 좋기는 해. 그래서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제곱하기 전에 부호 바꾸는 거 보고 할게요. 그럼 얘들아 이제 니들 대답해봐. 이거 일단은 옆에 뭐 써야 돼? 사인 2파이 빼기 세타면 뭐 써야 돼? 일단 대놓고 사인 세타 쓴다 안 쓴다? 쓴다고요. 그리고 4분면 본다고. 세타가 1사분면 각이라고 생각하면 2파이 빼기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에요? 4사분면 각이죠? 그럼 이거 부호 마이너스고 이거 부호 플러스니까 안 맞지? 여기 마이너스 쓴다 안 쓴다? 써야 돼요. 근데 이거 제곱하니까 제곱해서 없어지긴 하죠. 근데 일단 각변환 연습하고 있는 거야. 그치? 두 번째. 자 봅시다. 코사인
이거 봐봐. 질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야. 여러분 2분의 파이니까 일단 뭐부터 써야 돼? 코사인이니까. 여기다가는 사인 세타를 먼저 써야 된다고. 맞지? 그리고 이제 얘가 1사분면의 각이라고 가정을 하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도 1사분면 각이니까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유지하면 된다고. 물론 이제 제곱하고 제곱했으니까 같은 거죠. 그럼 여기다 역 빼면 사인 제곱 세타에 사인 제곱 세타 뺐으니까 답이 얼마예요? 0이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이게 답변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야. 민기 할 수 있겠어? 안 들어놓고 못하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짚으면 어떡해요 이 자식아! 그래서 여러분이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 줄 알아야 돼서 무엇을 본다? 일단 여기 풀마 세타 앞에 붙는 놈을 봅니다. 풀마 세타 앞에 붙는 놈이 180도 관련되네. 그러니까 파이로 치면 정수꼴 형태의 파인지 분수꼴 형태의 파인지 이거 두 개 말고 막 생뚱맞게 6분의 파이 같은 거 안 내요. 그거는 각변한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미적분 2 가서 배우는 덧셈 정리 내용이라서 그건 안 해요. 그냥 딱 보면 90도에 90도, 270도 이렇게 2분의 홀수 파이꼴로 나오는 애거나 180도, 360도처럼 아우 힘들어 2n파이, n파이꼴로 나오는 애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분수꼴 아닌 애는 사인을 그대로 사인으로 유지시키고 코사인은 코사인 유지, 탄젠트는 탄젠트로 유지하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2분의 파이 같은 게 나오는 애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크기가 바뀌고 탄젠트가 탄젠트의 역수로 크기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크기는 그렇게 신경 쓰면 돼. 그 다음 뭘 신경 쓴다? 부호는 따로라고. 부호는 뭘 신경 쓰는 거예요? 부호는 얘가 세타를 예각으로 봤을 때 저쪽이 몇 사분면 각인지를 보고 얘들 둘이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 부호가 같은 상황이면 그대로 두면 되는데 부호가 다르게 맞춰줘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는 거라고. 자, 그 이거에 따라 탄젠트 지금 4-3번이 풀리는 건데 봐봐 얘들아. 4-3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탄젠트 1도부터 탄젠트 2도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탄젠트 몇 도까지? 89도까지 하겠대. 이걸 곱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이런 겁니다. 탄젠트 89도는요. 탄젠트 90도에서 1도를 뺀 거죠. 맞아요? 그럼 이 각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자, 탄젠트는 뭘로 바뀐다? 탄젠트 역수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탄젠트 1도분의 1로 바뀐다고요. 크기는. 그리고 부호를 봐야 되는데 부호는 어차피 얘도 자, 요 놈을 세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얘들아? 1도를 세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1사분면 각이면서 90도 빼기 세타도 1사분면 각이니까 부호는 같죠? 둘 다 1사분면 각이면 부호 같겠지.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로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89도랑 누가 같다고? 탄젠트 1도가 같아요. 크기가. 그럼 탄젠트 1도분의 1이랑 같다고. 그럼 이 둘을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렇게 되니까 탄젠트 1도랑 탄젠트 89도를 곱하면 서로 역수관계니까 1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워진다. 그럼 이런 식으로 앞뒤로 지워지면 쭉 언제까지 지워져? 탄젠트 44도랑 탄젠트 46도 곱한 것도 1로 지워지겠지? 네. 그럼 누구만 남아요? 탄젠트 45. 혼자 남는 애가 탄젠트 45도인데 탄젠트 45도는 또 얼마야? 1. 1이지. 여기 싹 다 곱해봐야 얼마야? 1. 1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도 관련된 애들, 270도 관련된 애들, 450도 관련된 애들은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180도, 360도, 540도 이런 거 관련된 애들은 사인이 그대로 사인, 코사인이 그대로 코사인, 탄젠트가 그대로 탄젠트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애들이 은근 이걸 안 해갖고 못하고 있다니까. 틀려요. 답답해 죽습니다. 그냥 외우면 되는데. 네. 네, 가세요. 에휴.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방정식 전까지 끝을 내긴 했습니다. 정리하고 갈 거고요. 숙제는 제가 카톡방에 정리해서 올릴게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요거는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각변하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